자, 안녕하십니까. 국투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압착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 내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렛츠 고! 지난 세 이야기, 압착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니까 오늘은 압착의 마지막 이야기, 기타 여러가지 압착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 귀압착, 사이너스 압착, 그 이외에도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그 기타 다른 압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하면서 이제 압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난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압착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자, 내려가서 외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자, 내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외부의 압력이 내부, 신체 내부 쪽으로 압력을 가해서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을 압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할 압착 중에서 자, 제일 먼저 폐압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압착은 자, 우리가 폐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공기 주머니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공기 주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 하강을 하게 되면 압력 차이에서 쭈그러듭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특히 스킨다이버, 요즘은 프리다이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자기 호흡을 가지고 일정 정도 수심을 내려가서 수중을 관람하는 다이빙의 형태 알고 계시죠? 예, 그런 형태에서 자, 하강할 경우에 자, 폐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폐 부피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을 폐압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폐압착이 나타나게 되면은 폐가 수축되면서 폐 점막의 출혈로 인해서 자, 호흡 곤란 증상이나 혹은 가끔 이제 객혈이라고 표현하죠. 피가 가끔 섞여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자,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이버들은 자, 이 부분에서는 다소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다이빙하면서 숨을 참는 게 쉬울까요? 쉬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암만 해도 숨을 쉬는 게 쉽겠죠. 자, 우리가 다이빙하면서 하강할 수축된 폐 공간을 우리가 다시 스쿠버 다이빙, 우리가 가져가는 공기통을 통해서 공기를 재흡입을 하면 자, 축소된 만큼 다시 부피를 채워서 압착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주제는 자, 마스크 압착. 자, 마스크는 우리의 신체는 아니지만 다이빙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착용해야 될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다이빙이 안 되겠죠. 자, 마스크 압착은 마찬가지 마스크도 자, 공기 공간, 우리 눈앞에 공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강을 하게 되면 이 공기 공간도 압착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스크 압착이 일어나게 되면 자, 마스크가 얼굴에 자, 바짝 붙으면서 심할 경우에 눈 주변에 멍이 든다던가 아니면 실핏줄이 눈 주위에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마스크 압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이빙할 때는 수영용 고글, 자, 수영용 고글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자, 마스크 압착을 해결하는 방법
이 수축된 공간에 추가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자, 입으로 들이신 공기를 자, 코를 통해서 마스크의 자, 내부 공간으로 불어 넣어주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영용 물안경은 자, 이런 공기 공간을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영용 고글은 다이빙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치아 압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문 경우인데 치아가 충치가 있거나 혹은 치아가 손상돼서 자,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은 자, 손상된 부분을 치아에 자, 갉아내고 나서 그 부분에 자, 보형물 혹은 충전물을 삽입을 해서 그 이후에 이거를 더 이상 이물질이나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자, 덮어 씌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혹시나 이 충전물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치아 안쪽에 자, 빈 공기 공간이 생겼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 조그만 공기 공간도 자, 축소하면서 우리 치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물속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물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 우리가 치아 치료를 받은 이후에 바로 첫 다이빙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치아 치료를 받은 이후 부분에 통증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면 자, 다시 치과로 가서 자, 의사 선생님 나오라고 그래 라고 싸우시면 안 되고 자, 확인 후 재진료를 요청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압력 평형 이퀄라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이버분들이 더욱 신경 써야 될 부분. 자, 들어가서 통증이 생기고 나서 이거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 미리 자, 어느 정도 내려가면 수시로 압력 평형을 실시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통증이 있을 경우 자, 거기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 조금 올라오면 수면까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조금만 상승하면 이 압력이 약간 완화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쉽게 압력 평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감기나 기타 신체적으로 약간 다이빙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다이빙을 되셨으면 자제하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다이빙의 압착과 그 해결 방법 혹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의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시간, 5분까지 네 번째 시간이죠. 자, 다 합쳐서 수중에서 다이버가 느낄 수 있는 압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귀압착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코를 잡고 발살바 방법,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귀의 압력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너스 압착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귀압착과 동일하죠. 예, 발살바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사이너스로도 공기가 공급이 돼서 압착이 해결된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폐압착 어떻게 하죠? 자, 그렇죠. 숨만 쉬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인 호흡 참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스크 압착.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예, 그렇죠. 예, 코로다가 공기를 마스크에 입으로 들이신 공기를 코로다 불어넣어주는 자, 블로잉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로잉을 통해서 코에다 공기 압력을 불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압착 어떻게? 자, 의사 선생님 멱살 잡고? 아니죠. 치압착 통증이 발생됐을 때 자, 치과에 가서 재진료를 통해서 재시술을 받으시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이빙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압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압착은 우리가 물속에 가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압착의 해결 방법,
잘 이해하셔야만 자, 다이빙을 보다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저는 또 노력할 거고, 자,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뭐죠? 자, 저를 성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